기업별로 점검을 좀 해볼게요. 예. 에너지 유틸리티 기업들. 그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에너지 사업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사업 쪽으로도 계속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예. 주가는 꽤 장기간 흘러내리고 있죠. 최근에 조금 뭐 반등은 하기는 합니다만 네. 일단은 한화솔루션 주가가 장기간 좀 흘러내렸던 이유부터 좀 먼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그 태양광 때문입니다. 태양광. 예. 뭐 이것도 원가 문제인가요? 그렇죠. 예. 그냥 물류비 때문입니다. 물류비. 예. 그러니까 뭐 폴리실리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네네네.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르니까 우선 석탄 가격이 올랐고, 네. 그래서 폴리실리콘의 원재료인 메타실리콘 가격이 많이 올랐고, 네. 그리고 폴리실리콘 증설이 올해까지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태양광 설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네. 폴리실리콘 가격이 뭐 원래 한 8, 9불 하던 게 지금 한 30불까지 이제 올라왔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원재료 비용이 오른 거에다가 음. 이제 요거를 뭐 수출을 하거나 할 때 실어 날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류비도 많이 물류비. 올라서 저희가 태양광 발전 단가의 거의 뭐 30-40%가 지금 물류비입니다. 아. 중장기적인 LCOE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전체 펼쳐서 지금 생산 원가를 한번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설치하기까지 막 예, 이런 것들 다 해보면 예. 물류비가 그만큼 지금 비쌉니다. 과거에 가령 뭐 SCFI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뭐 한 2,000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 더블 이상 나 있는 상태고, 뭐 방향성은 슬금슬금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서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좀 태양광이 돈을 현재 못 벌고 있는 상태이고, 분기에 뭐 최대 뭐 1,000억 이상 지금 현재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미칼이 뭐 그나마 뭐 1, 2분기 때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이 태양광이 얼마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 관점에서 저는 좀 그 물류비를 계속 트래킹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CFI 말씀하신 거는 이제 상하이 차이나 그 운임 지수. 네. 근데 그걸 뭐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 배에다 이제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 물류비가 너무 높다라는 거고, 1차적으로는 폴리실리콘 가격 그리고 물류비. 네. 요게 만약에 좀 빠진다. 네. 조정을 받고 있다. 네.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한화솔루션의 어떤 이익 측면에서 좀 개선의 기미가 보이는 이렇게 네, 맞습니다. 해석을 하면 될 테고, 전통적인 화학산업 쪽은 어때요? 괜찮습니까? 화학산업 같은 경우 지금 물론 최근에 유가가 네. 많이 올라서 이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뭐 롯데케미칼, LG화학 전부 다 기존에 보던 것보다는 어닝이 좀 내려가긴 했죠. 예. 왜냐면 고가 원재료가 들어가니까요. 예. 근데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솔루션의 이 케미칼 사업부 같은 경우 네. 뭐 PVC, 저희 건자재로 쓰는 네네네, PVC. PVC나 아니면 뭐 비닐 장갑 같은 데 쓰는 LDPE, 네네. 그다음에 뭐 가성소다, 음. 뭐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쪽이 생각보다 실적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도 기타 일반 제품들보다. 그 이유는 이 말씀드린 이 제품들은 이제 석탄을 베이스로도 생산을 할 수 있고,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석유화학공업으로도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기름으로 만드냐, 뭐 석탄을 베이스로 만드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석탄 가격도 많이 오르고 하면서 중국 쪽에서 이 설비의 가동률도 많이 낮추고, 그다음에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좀 지연을 시키고, 네.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좀 공급 측 부담이 생각보다는 다른 제품에 비해 완화된 상황. 거기에 수요 자체는 지금 동계올림픽 있고 하면서 되게 슬로우했었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3월부터 거래가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재고는 바닥이었고, 네.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케미칼은 뭐 1,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이게 케미칼이고, 네.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폴리실리콘이랑 이런 게 하반기까지 그래도 증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 크게 올라가진 못한다라면 이렇게 가다가 내년 이렇게 내려갈 걸로 보여집니다. 내년엔 증설이 되게 많거든요. 내려간다라는 게 가격이. 예, 원가가 태양광 쪽은. 네. 그리고 운임 같은 경우도 지금 5천 가까이 찍고 슬금슬금 이렇게 방향성이 나오곤 있거든요. 네. 병목 현상이 해소되면서. 네. 이런 걸 봤을 때 케미칼 장기적으로 좋아지고 태양광도 어쨌든 좋아지려고 하는 움직임을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저 내려가고 있는 건 어떤 이제 원가 부담 원가가 측면에서 내려간다.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좀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예,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이제 좀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도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 네, 많이 뭐 조정. 밸류에이션에 이런 거는 좀 어떤 상황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예. 여기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네. 사실 뭐 저희 국내 화학주들이 예. 밸류에이션이 다 워낙 싸서 아. 해외 피어에 비하면 당연히 쌉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가 PBR로 봤을 때 지금 기껏 해봤자 뭐 1배 수준에 이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뭐 저희가 솔라 부문에 대해서 뭐 따로 떼서 밸류에이션을 하더라도 해외에 비해서는 태양광 부문이 뭐 반 가치도 못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태양광 쪽도 뭐 프리미엄이 별로 없는.
네, 지금 현재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화학 사업만 거의 뭐 반영하고 있는 수준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그다음 뭐 롯데케미칼, 뭐 LG화학 같은 이런 전통적인 NCC 업체들도 주가가 좀 저는 바닥 수준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정유도 그렇고 뭐 제 섹터 자체는 좀 사볼만 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조금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 최근에 막 경제 성장률 같은 거 네. 전 세계 주요 기관에서 좀 하향을 하는 하향하는 추세죠. 추세가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러면 제가 보던 이런 화학 산업의 수요 회복 방향성 그리고 실적 개선 폭이 조금 낮아질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것도 이제 매크로랑 어떻게 보면 좀 연동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사실 지금 매크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LG화학 잠깐 이야기하셔가지고 LG화학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네. 떨어져 나갔고 분할 상장이 됐으니까 네.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게 그래도 지금 한 80조 원대, 90조 원대 시총 받고 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 엔솔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지분 지금 한 80% 이상 갖고 있죠. LG화학이. 네. 그러면 이제 그 지분 가치만 얼마 또 뭐 이런 계산들 나오는데 네. 그거를 좀 얼마나 반영을 하는 게 좋을지 이거는 되게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리고 그걸 빼고서라도 순수 화학 기업으로서의 LG화학의 현재 가치는 예. 좀 어떨지요? 그 말씀하신 대로 얘들이 이제 케미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첨단 소재, EV 관련 뭐 소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양극재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그 다음 비료, 파만농, 그 다음 바이오, 네. 생명과학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전지, 엔솔이 있습니다. 예, 그건 자회사로. 예, 사실 요 정도 가치가 이제 바텀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예. 합산을 했을 때 네. 그리고 요게 이제 플러스 알파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업사이드는 저는 뭐 타겟 프라이스가 92만 원이라서 지금 네. 주가에 비해 거의 뭐 더블 수준인데 2배. 예. 그 정도로 뭐 이 지분 가치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뷰가 녹아 있기는 한데요. 네, 네, 네. 이 케미칼 같은 경우 롯데케미칼보다는 얘들이 캐파도 크고 돈을 더 잘 벌기 때문에 예. 적어도 한 10조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상대 비교를 했을 때 네. 그리고 이 첨단 소재도 얘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분리막도 할 거고 또 종합 EV 소재 기업이 될 거니까 네. 이 가치를 뭐 에코프로 비행과 좀 비교를 한다면 뭐 6, 7조 원 수준까지도 우선 단기적으로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뭐 바이오랑 파만농은 합쳐서 한 10조를 부여하면 네. 이 전지의 가치에 따라서 주가의 바닥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엔솔 가치가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한 80조 뭐 된다라면 90조 뭐 이 정도. 네. 예. 저희의 그 지분 80%에 예.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뭐 SK케미칼의 바이오 예. 가치를 고려하면 할인율이 막 90% 정도까지도 막 벌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걸 감안하면 이 가치가 뭐 한 6, 7조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바닥 가치가.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이게 뭐 한 그럼 30. 현재 시총 나오죠. 예, 딱 현재 시총입니다. 그래서 바닥이다. 아니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나라 뭐 더블 카운팅 뭐 이런 이야기도 네. 나옵니다만 자회사 가치를 얼마나 반영할 거냐. 근데 또 저기 따로 또 상장이 돼 있는데 근데 자회사는 뭐 80조, 90조 뭐 잘 나갈 땐 100조 이상도 받곤 하는데 그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모기업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근데 또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돈 벌어서 배당 줄 거야? 지금 당장 걔는 투자해도 돈 더 필요하다며. 그럼 LG 화학한테 좋은 게 뭔데? 그냥 숫자로 연결만 반영되는 것밖에 없잖아. 이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맞죠. 맞는 말이긴 한데요. 뭐 이론상은 그렇기는 한데 또 반대로 말하면 또 단순히 그냥 연결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네. 저희의 이 첨단 소재 사업과 또 많이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전략적으로 이게 다 캡티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게 단순히 뭐 90%, 100%막 이렇게 뭐 할인율을 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평균적인 뭐 기타 다른 뭐 지주사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한 50% 정도만 뭐 디스카운트를 준다고 해도 좀 업사이드는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본적인 이 본업들이 생각보다 뭐 탄탄하게 받쳐준다라면 예. 좀 주가도 바닥을 좀 확인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 LG 화학의 화학사업부 같은 경우도 뭐 PVC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혜를 보는 제품들의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범용 케미칼 대비해서는 수익성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 1분기 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 이제 요거 화학주들을 좀 의심하는 게 사이클 산업이고 예. 일단 또 이제 증익이 되는 구간을 벗어나면 또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모멘텀이 상실됐다 막 이렇게 또 보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뭐 말씀하신 대로 원래
에틸렌 기준으로 캐파 증설이 한 1,000만 톤 정도 됩니다. 네. 전 세계 뭐 에틸렌이 전체 한 2억 톤 좀 안 되니까 네. 뭐 거의 5% 이상 음. 예, 증설이 있는 거죠. 공급 네. 과잉이 되는 건데 네. 수요가 GDP보다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근데 음. GDP 뭐 한 2.7%까지 막 최근에 낮췄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실제로 화학은 한 3-4% 성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올해까지는 공급 과잉인데 아하. 뭐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나 기타 글로벌 업체들이 전망하는 내년의 증설 스케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보면 올해가 피크입니다. 이 공급 과잉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수요에 대한 그 우려가 네. 너무 낮아지지만 않으면 네. 올해보다는 무조건 내년이 좋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주가가 12개월을 먼저 선반영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추정하는 EPS도 뭐 1, 2분기 때 바닥을 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내년 실적이 하반기부터? 좋으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하반기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원래는 1분기가 바닥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 사태 때문에 좀 뭐 비싼 원재료 도입이 1분기에 많이 진행이 됐을 것 같고 요것들이 2분기에 이제 투입이 되면 이 판매 가격이 그만큼 더 높게 찍혀야 네. 실적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흐름들이 좀 시황이 네. 단기간 좀 축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하반기부터 기대를 좀 해보자.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 뭐 90% 극단적으로 90% 할인해서 반영해도 지금 시총은 설명이 가능하니 뭐 조금씩 사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화학주는 말씀하신 대로 사이클 산업이고 뭐 곡소리 날 때 사야 피가 좀 나야 됩니다. 아. 피가 날 때 사면 나중에 이제 PER이랑 PBR 밸류에이션 떨어졌을 때 그냥 또 팔아버리고 아하. 또 밸류에이션 높았을 때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플레이를 하는 게 예, 맞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또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예. 이거 하여튼 그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가치 한 10분의 1밖에 반영이 안 되는 지금 LG 화학의 현실이고요. 정유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정유주 예. 같은 경우에는 좀 국제유가 급등하면서 좀 반짝 주목을 좀 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 조금 여기부터는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유가 자체도 예. 이제 전망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해주셨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네. 저도 아니면 부자가 됐을 텐데 S-오일부터 볼까요? 아니면은 우선 전반적으로 조금 먼저 보면 네. 아까 이 테이블 네. 수요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원유 수요. 500 정도 네,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 네. 그 근거가 소비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유가의 레벨 자체가 높아졌다. 하루 500만 배럴 정도씩 늘어날 거다. 늘어날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처분 소득도 늘었기 때문에 유가가 좀 높아져도 수요 자체가 단기간에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럼 유가가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실제 정제 마진은 되게 높은 상황입니다. 네. 정제 마진이 저희가 이 원유를 쪼개서 파는 석유 제품의 가중 평균한 가격에서 원유 가격을 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저는 원래 올해 네. 이렇게 11불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마진이 네. 이게 뭐 이거보다 높습니다. 지금 진짜. 얼마나 돼요? 지금 뭐 12, 13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 뭐 한창 높을 때는 뭐 15도 갔었습니다. 되게 좋고. 그러니까 원재료가 오르는데 그거 이상으로 판매 가격이 더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유사들은 약간 정제 마진 이게 네. 거의 기계적으로 계속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마진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 네, 때 네, 정가도 더 잘 되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자, 좋아. 그러면 국제유가 급등할 때는 정유주 또 모멘텀 생기고 좋아. 근데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피크를 치거나 내려올 것 같은 그러니까 거품이 꺼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는 그럼 정유주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가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네. 유가가 일반적으로 유가가 피크를 치고 이렇게 빠지는 게 그 예. 이유를 다 수요 둔화 때문에 수요가 둔화되면서 유가가 꺾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유가가 빠지면 이제 주가가 안 됐었고 네. 유가가 이렇게 빠지면 분기별로 저희가 반영하는 재고를 평가해서 손익으로 쳐주는 재고 평가 이익이 이렇게 빠지니까 네. 이익도 못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안 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는 뭐 공급 측 드리븐으로 네. 저희가 뭐 유가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게 수요가 감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수요는 계속 수요는 올라갈 늘어날 거라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고. 그럼 유가가 이렇게 흘러내려도 네. 실제 정제 마진은 같이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석유 제품이 뭐 같이 조금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마진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실적도 잘 나올 거고 뭐 결국은 밸류에이션 싸질 거고 하니까 네. 주가가 한 번은 반영을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하. 그 레벨이 저희가 지금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 여기 2018년 네. 이때 미중 무역 분쟁 불거지고 유가랑 뭐 기타 등등 다 우려가 생겼을 때 네.
그때 S-오일의 피크 주가가 한 14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정제 마진이 9불 정도였거든요. 네네네. 그럼 적어도 이 정도 시황은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아. 정유주들을 그렇게 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좀 제 섹터를 전부 다 좋게 보는 것처럼 네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음. 전반적으로 주가 정도 많이 있었고 음. 그리고 이제 바닥을 주가가 확인했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마진이 크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봐서 다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유도 최근에 그 펀더멘털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못 올랐다. 좀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이 정유주들 같은 경우 현대 오일뱅크라든지 네네네. 기타 이런 기업들의 상장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수급이금도 그쪽으로 쏠릴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수급 이슈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아. 네, 그래서 펀더멘털 상으로는 나쁘지 않다. 지금 순수 정유주는 사실상 S-오일 하나밖에 없죠. 예. 나머지들은 이제 배터리, 대표적으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배터리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현대 오일뱅크가 올라오면 제가 수급은 좀 갈릴 수가 있겠네요. 좀 가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배터리주로 보시는 것 같아서 이제는 네, 그래서 좀 네. 그렇고 S-오일의 수급이 약간 좀 계속 꼬이지 않았었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예, 듭니다. SK 이노베이션 얘기 나왔으니까 거의 그러면 분석하실 때 네. 정유 쪽 사업하고 배터리 쪽 사업하고 네. 이거 뭐 시총 네. 비중 어느 정도나 이렇게 두고 계세요 혹시? 뭐 사실 뭐 S-오일을 베이스로 해서 예. 뭐 정유 사업 그리고 화학 사업, 윤활유 사업에 이제 EV를 산출을 하고요. 기업 가치. 네, 기업 가치를 산출을 하고 있고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S-오일 시총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되는 걸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적도 그렇고 캐파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한 15조 이상 네. 본업의 비즈니스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이 들고 네. 또 이노베이션에서 EMP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구들도 갖고 있거든요. 네. 예, 뭐 페루랑 기타 뭐 미국 등등. 뭐 그거에 대한 가치 뭐 한 2, 3조 원. 그러면 적정 현재 바닥 시총이 한 20조 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EV 배터리에 대한 이제 가치를 이제 부여를 해줘야 되는 네. 상황인 거고 저희가 중장기적인 실적과 캐파와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적어도 한 20조 원 정도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가치가 부여가 될 거 아니냐라고 네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럼 현재 시총에는 녹아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녹아 있지 않은 이유가 뭐 최근 실적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돈을 못 법니다. 예, 근데 그 그렇죠, 못 보는 아직은. 폭이 좀 크고 실제로 뭐 저희가 수주 잔고는 빠르게 늘지 않았습니까? 네네. 에너지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뭐 가격 계약 공식이나 네. 뭐 수주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환산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판매 가격이나 이런 게 약간 좀 낮은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셀 판매 가격. 네. 예.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제 이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하는 게 보여지면 이게 좀 본격적으로 좀 주가에 좀 EV 쪽 사업 가치가 녹아들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셀을 뺀 가치만 한 20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 가치는 보시는 건데 네.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이제 배터리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네. 현재 시총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딱 20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LG 화학도 그렇고 이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는 산업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 다 이제 바닥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누가 더 모멘텀을 갖고 앞으로 더 좋겠냐 뭐 이 정도 차이가 있지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가 좀 바닥을 형성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네. 그래서 뭐 ETF나 뭐 이런 걸로도 투자를 하셔도 제 산업은 다 괜찮지 않을까. ETF는 네. 뭐가 있죠? 뭐 가령 뭐 화학 쪽, 뭐 화학 ETF나 아니면 2차 전지 뭐 산업 ETF나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뭐 예.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그 뭐 한전 같은 경우 적자폭이 크고 하니까 네. 이건 뭐 역발상 투자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네네네. 거는 뭐 ETF나 뭐 이런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섹터 전반 다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뭐 이런 정유화학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차피 가면 다 같이 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그냥 ETF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토픽 이런 것도 따로 꼽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 토픽 있고요. 당연히 예, 토픽 있고요. 저는 지금 화학주들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고 최근에 예. 그 중에서는 이제 LG 화학 LG 화학.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향성이 좀 좋아지는 예. 이제 하나솔루션 아하. 요 정도를 좀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그 외 종목들도 다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나 네. 그 두 개가 이제 PVC 비중이 높다라는 점
그다음에 기타 뭐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 지분 가치를 감안했을 때 주가 하방 리스크가 더 적다라는 점. 그리고 화학 시황이 저는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더 올라갈 룸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좀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퓨어 케미칼 같은 경우 어쨌든 마진율이랑 이런 게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안 좋게 나올 겁니다. 네. 1, 2월은 뭐 PPP 기준으로 적자였던 걸로 좀 추정이 돼서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두 개 기업이 좀 관심이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유틸리티 산업에서는 대선 관련해서 뭐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도 좀 관심을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역발상 관점에서 뭐 한국전력 이런 것도 뭐 주가가 크게 더 하락할 룸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두루두루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두산중공업도 커버하세요? 아니요, 커버 안 하고요. 네네네. 그냥 뭐 긍정적으로 본다 뭐 이런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절대 살아나는 콜은 안 했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컴플라이언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어쨌든 재무 구조는 다 개선이 됐고, 네. 저희가 이제 원전 두중에 이제 수주 잔고가 15조 정도인데 네. 이 안에 원전이 한 1조 남짓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발생할 원전 수주 규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런 걸 감안하면 회사 측에서는 연간 수주 목표를 한 8조씩 잡고 예. 있는데 제 계산으로는 뭐 10조는 훌쩍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는 원전에 대한 건설 재개 그런 네. 가정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 사실 좀 화학, 네. 유틸리티 투자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네. 뭐 원자재 가격 예측하는 것도 그렇고 네. 화학 시황을 보는 것도 되게 어렵고 예. 제품들도 다양하고 복잡하고 마지막으로 유틸리티나 화학주 투자에 있어서 조금 유념하시면 좋을 만한 사항들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남기고 끝낼까요? 예, 사실 저희도 맨날 틀립니다. 아, 예, 그래서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네. 어쨌든 뭐 그리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 뭐 실적 발표나 네. 했을 때 이 뭐 중장기 전망이라든지 시황에 대한 뷰나 이런 것들이 뭐 회사의 공식적인 그런 답변 자체는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정유화학이나 유틸리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아웃룩을 상세하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아, 그래서 해외 기업들을 트래킹을 하시면서 가령 뭐 정유를 보려면 발레로를 보던가 아, 아니면 뭐 화학을 뭐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나 이런 걸 보면서 예. 그들의 가이던스를 보고 좀 업황이 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 국내 투자를 할 때 뭐 참고를 하시면 조금 그래도 뭐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좀 참고하시는데 좀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이게 좀 그리고 역발상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예, 실적이 오히려 안 좋아지면 뭐 설비들도 막 스크랩이 나오기 시작하고 구조조정되면서 업황이 다시 개선되고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그런 성장주와의 좀 투자 개념을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크아웃 논란이 제일 또 많기도 하고 화학 쪽에서 네,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약간 고퍼에 사고 막 저퍼에 팔고 약간 이런 역발상도 좀 필요하고 네, 오늘 진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가 이야기부터 개별 기업들 점검까지 같이 들어봤고요.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황성현 연구위원 통해서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되면은 네, 화학주도 또 한번 계속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